너무 좋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방금 소개를 받은 최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어 교육 전공을 했고요. 1어 교육 중에서도 왜 한국인 학생들은 한자를 못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럼 오늘 타이틀은요. 유형별로 알아본 한자 학습법이라는 타이틀을 강의를 하겠고요. 부제로서는 알쓸신한이라고 해서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로운 한자 학습법이라고 제가 그냥 정해봤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내일부터 갑자기 마법의 쉬인 것처럼 한자가 재미있고 한자가 쉬워지고 막 하고 싶고 해지는 건 아니고요. 이 강의는 여러분에게 이런 한자 학습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소개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순서는요. 먼저 한자 학습이 어려워요 라고 하는 거 왜 어렵나 좀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한자 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나 좀 실태 파악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일본 한자 학습이 왜 필요한지 알아야지 공부를 하실 테니까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한자 학습법 유형별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자 학습 퀴즈기라는 말로 갖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한자를 볼 때 저절로 지어진 여러분들 표정 아닌가요? 그냥 외워도 끝이 없고 너무 이상한 모양들도 많고 막 이런 아주 무서운 표정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한자 학습 뭐가 어려운지를 갖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수가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요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외워도 자꾸 까먹어요 라는 의견이 있고요. 한자 읽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한자의 형태가 너무 복잡해요. 비싼 한자가 너무 많아요. 한자 쓰는 순서를 잘 모르겠어요. 생긴 게 일단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하는 굉장히 감정 섞인 그런 답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제가 제 강의실 게시판을 통해서 학우님들의 목소리를 실제로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주에 제가 물어본 게 뭐였냐면 일본어 학습 중에서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치 정해진 것처럼 한자가 어렵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79%입니다. 그다음에 단어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분이 9%, 합치게 되면 거의 90%의 학우님들이 일본 한자 내지는 단어, 어휘 공부에 굉장히 힘듦을 호소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질문이 끝난 그 다음 주에 자 그렇다면 한자가 가장 어렵다고 다들 대답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한자 학습 왜 어려운지 학우님들이 왜 한자 학습을 어렵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하나의 한자의 응독과 훈독 읽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라는 의견이 토탈 47%의 의견이 나왔고요. 그 다음 의견으로는 한국 한자랑 읽는 법, 의미가 틀려서 헷갈려요 라고 했던 게 21%, 그 다음에 한자를 일상생활에 쓰지 않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힘들어요 라고 했던 게 17%, 그 다음에 한자 한 글자에 부수도 외워야 되고 획순도 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외워야 할 게 많다가 이제 6%, 그 다음에 획수가 많고 복잡한 형태라서가 4%, 이제 각각 이제 이런 유형이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한자 한 글자가 가진 정보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외워야 된다는 게 학습의 어떤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자 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갖다 실제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한자 학습 어떠세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한자 학습, 일본 한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외우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나이가 돼갖고 네. 자체가 어려워. 외우는 자체가 어렵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본 한자 학습. 단어를 듣고 한자를 보는 편이에요. 단어를 듣고 한자를 본다. 어떻게 하세요? 비슷하게. 비슷하게. 어떻게 하세요? 사전 보고 그냥 무조건 쓰기만 하는데요. 사전 언젠가는 외워질 언젠가는 외워질 거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것도 제가 저희 학우님들께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학우님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계세요? 반복해서 쓴다. 많이 읽어본다. 같은 부수끼리 외운다. 한자에 히라가나를 달아본다. 한자를 나눠본다. 한국 음을 알아본다. 가 있었고요. 이렇게 반복해서 쓴다, 많이 읽어본다. 반복해서 쓰고 많이 읽어본다라고 대답하신 학우님이 전체 67%였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학우님들이 반복해서 쓰고 읽고 하는 그 학습 방법을 통해서 한자를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일본의 한자 학습, 이렇게 어려운 한자 학습 왜 일본에 필요한지를 갖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의 문자는 몇 가지가 있나요, 여러분들? 일본의 문자는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라고 하는 3종류의 문자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일본에 들어온 가장 역사가 오래된 문자는 뭘까요? 한자가 되겠죠. 한자는 뭐 최소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으니까 그 다음에 생긴 건 뭐죠? 가타카나가 들어왔고, 너무 잘하시네요. 보통 히라가나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가타카나가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히라가나가 들어왔죠. 그래서 너무나 뻔한 이야기이고 뻔한 필요성이긴 하지만 일본은 문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자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고 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좀 현실적인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 이거죠. 일본어에 있어서 한자어의 비율입니다. 여러분, 일본어의 어종이라고 해서 일본어 단어를 이루는 종류의 문자의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칸고, 한자어라고 해서 100% 한자어로 된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와고, 그래서 히라가나로 구성이 된 그런 단어들이 있고요. 세 번째가 가이라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타카나어가 되겠죠. 그다음에 4번째가 콘슈고라고 해서 쇼에네라는 식으로 한자, 그다음에 가타카나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게 있는데요. 어떤 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와 대학의 학술서 중에서 한어가 모두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기본적으로 교과서는 70% 이상이 다 한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SNS 한번 살펴봤어요. 이 중에서 과연 한자는 몇 개가 있는지, 교과서가 아니라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SNS에선 정말 한자를 많이 쓰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하나 다 세어봤더니 히라가나가 41자, 그 다음에 한자가 38자, 가타카나가 6글자, 쉼표가 2글자, 마침표가 1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히라가나가 조금 더 많아요. 하지만 한자가 38자이지만은 이 문장에 있어서 이 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건 한자입니다. 그리고 히라가나들은 조사의 역할밖에 안 하고 있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자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게 한자 학습 또 왜 필요한가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글로벌한, 인터내셔널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저희 한국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한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한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는 어떤 국가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중국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대만, 네, 또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일본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북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예. 그 다음에 한국까지 넣어서 이 5가지 나라 중에서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빡세게 한자 교육을 많이 시킨 나라는 어느 나라가 될까요?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중국일 것 같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중국이 제일 빡세게 많은 숫자의 한자를 가르치고 있을 것 같다. 또 있나요? 다른 의견 있으세요? 중국 말고 다른. 다 통일되게 중국은 한자를 가장 많이 공부시킬 것 같다. 자, 실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대만입니다. 예, 대만이 교육용 한자를 갖다가 4,500자를 지정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중국 3,500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별로 많이 안 가르치는 것 같지 않나요?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자, 세 번째를 이제 보게 되면 세 번째는 지금 3개 나라가 남아 있어요. 한국, 일본, 북한. 자, 3위는 어느 나라가 될까요? 일본일까요? 북한입니다. 북한이 교육용 한자 3,000자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 북한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일본. 상용한자 2010년도에 개정이 돼서 2136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저희 한국도 가르치고 있어요. 예,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900한자, 고등학교 때 900한자를 교육용 한자로 지정해 놓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교육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기초 한자 1800자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한국을 둘러싼 나라들은 다 한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일본의 한자, 여러분들의 한자 교육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일석이조의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일본의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의 상용 한자와 한국의 기초 한자를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상용 한자가 2136자, 조금 많아요. 기초 한자가 1800자입니다. 상용 한자랑 기초 한자 요만큼 겹쳐요. 과연 얼마나 겹칠까요? 네, 1641자와 겹쳐요. 같은 한자예요. 상용 한자의 76.9%, 약 77%가 겹친 한자라는 거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일본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한국의 한자도 잘 알게 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본의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있는 거죠.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 강연에 대한 핵심 포인트인데 알아두면 쓸 때 있는 신비한 한자 학습법. 이거는 너무 개인적으로 제 팬심이 들어간 제가 이번에 너무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이라서 좀 팬심을 넣어서 지금 타이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모두 6개로 이제 나누어서 각 그 파트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거나 어떤 접근하면 좋을까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복잡한 한자, 이제 획수가 많은 한자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복잡한 한자, 복잡한 선들의 조합, 막 직선이 막 있다거나 막 점을 어디다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복잡한 선의 조합의 한자. 그 다음에 복잡한 한자 중에서 다양한 형태의 조합은 어떻게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비슷한 한자 굉장히 많죠. 요게 요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예, 그런 비슷한 한자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다음에 다양하게 읽는 법.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을 갖고 있는 한자가 막 훈으로도 읽히고 음으로도 읽히고 막 전혀 상상치도 못한 발음으로 읽히고 이런 한자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근데 마지막으로 많은 어휘들, 외워도 끝이 없이 나오는 정말 그런 단어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파트별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잡한 한자, 획수가 많은 한자. 한자예요. 그림 아닙니다. 추상화 아닙니다. 한자고요. 상용 한자에 속합니다. 상용 한자에 속한다고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한자입니다. 예, 보니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우울해지죠. 가슴이 답답해지죠. 예, 이 한자는요. 총 29획. 2010년도에 새롭게 추가가 된 글자입니다. 왜? 현실을 반영한 글자거든요. 우쭈벼, 우울증, 우뿡, 울분, 칭우쯔, 침울. 여러분들의 어떤 현실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한자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한자 과연 어떻게 외울 것인가? 한 학생이 이 한자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만든 거죠.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나무가 양쪽에 있는 예쁜 집에서 살고 싶었는데 내 현실은 반지야. 게다가 내 얼굴에는 4개가 났어. 아, 짜증나. 발도 못 피고 있어. 라고 되어 있고요. 게다가 머리가 새 움큼 탈모인 것 같다. 뭐 이 한자나 내 삶이나 우울하다. 라고 해서 대학교 4학년 2학기 학생이 적은 스토리텔링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그 스토리텔링이라서 본인의 생활을 갖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녹아놓은 거죠. 자, 그럼 이 얘기만 듣고 여러분들이 이 한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아까보다는 우울감이 좀 덜해지지 않나요? 예, 나무가 2개 있고 예쁜 집 하나가 있어요. 조금 집 하나 있고 근데 지하예요. 지하로 들어가야 되고 왕 여드름이 4개 있고 찡그리고 이거 내 얼굴이고요. 발도 못 피고 있어요. 머리도 새 한 꼼씩 떨어지고 있고 너무 우울해요. 예, 어떤가요? 외울만 한가요? 예. 이렇게 복잡한 한자는요. 이걸 외우려고 열심히 100번 쓰고 1000번 쓴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에 맞는 내지는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내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한자도 마찬가지죠. 이런 한자도 이제 마찬가지라서 예를 들어 이런 한자 같은 경우는 한자를 조금 알고 있는 학생들은 대체로 김시성을 가진 신하가 활을 들고 쏠려고 어디 단위에 올라가 있어 라는 식으로 풀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뭐 전혀 한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더 따로따로 떼가지고는 풀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예, 좀 한자가 복잡하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다음입니다. 복잡한 한자 다양한 선의 조합. 요즘 AKA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SNS에서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유행하고 있다고 해서 넣어봤습니다. 획순이라고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Total Physical Response라고 하는 교수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Total Physical Response라고 하는 건요. 전신 반응 교수법이라고 이제 한국어는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읽고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쓰는 거죠. 몸으로 갖다가 내가 기억을 하는 거죠. 네. 지금
뭐부터 써야 될지, 다음 획순이 뭐가 될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잘 이걸 지어야 될지 모르는 이제 한자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학우님들이 힘들어하는 한자입니다. 자, 이런 한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획순을 이용하게 되면 조금은 알기가 쉽죠. 획순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쓰는 법이에요. 쓰는 순서예요. 3,000년 동안 조상들의 지혜가 모두 거기 안에 들어와서 이 한자는 이렇게 쓰면, 이 순서에 따라 쓰면은 외우기 쉽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자, 네. 자,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리내서 하는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지금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요. 너무 세운이 많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외워야 될 선에다가는 제 소리를 입히는 거죠. 아니면 제가 한 번 더 써보는 거죠. 그 위에다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눈으로 보고 아 저거 이렇게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기 때문에요. 기준이 되는 선 하나, 둘, 다시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몸으로 갖다가 익숙해지는 그냥 획순만이 아니라 내 몸이 기억하게끔 강조를 해주는 방법이 좋다는 거죠. 자,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자도 학자들이 보게 되면 첫 번째 이거부터 찍어야 돼? 이거부터 해야 돼? 이거 뭐지? 막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마음 심자에다가 한일자를 한 획을 넣어서 반드시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다가 반드시 칼을 꽂듯이 그렇게 반드시란 말인데 그렇다면 가장 가성비가 좋은 획수는 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어떤 획이 제일 먼저 들어가나요? 가운데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뿅뿅 하고 양쪽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예. 이게 가장 좋은 쓰는 방법이라 외우기도 쉽고 쓰기도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한자를 보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획순을 먼저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학자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한자 중에 하나고요. 이걸 봤을 때 일단 뭐 사각형 먼저 넣고 X 넣고 점 2개 찍는 학자들도 있고요. 이걸 갖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부분이 가타카나 쯔에서 왔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쓰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자, 가성비적 획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터 보이기 시작했지만 쯔 쓰고 난 다음에 긋고 막습니다. 네,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그렇죠? 가타카나 쯔를 쓰고서 막죠. 원래 사진에 나오는 순서. 네, 맞아요. 네. 지금 이 사이트가 일본에서 제공해 주는 사이트이긴 한데요. 이 쓰는 순서는 네, 일본 국어 교과서 그대로 쓰는 순서입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네. 지금 그래서 이거 갖다가 지금 쓰는 순서를 통해서 이게 찌라는 것만 알아도 이게 흔들리지 않고 예쁘게 잘 써질 수가 있는 거고요. 찌라는 것만 보여도 이게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선의 조합은 아니라는 거죠. 네. 자, 다음입니다. 복잡한 한자, 다양한 형태의 조합. 그래서 다른 말로 한자 뽀개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 한자가 있으면요. 일단 부셔보세요. 낱개로 한번 나눠보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이 한자를 갖다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누게 되면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나올 수가 있겠죠. 뭐 더 자세하게 나눌 수도 있고요. 더 많게, 뭐 하나나 2개로만 나눌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한 4개 정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부분, 설립이라고 하는 타츠라고 하는 부분, 키라고 하는 부분과 메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은요, 가타카나의
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 가능한 한 한자를 쪼갤 때는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형태로 쪼개 주세요. 가타카나 같이 보이면 가타카나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한글 같이 보인다, 한글이 뭐 비읍 같이 보인다, 그럼 비읍이라고 쪼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쪼개서 보는 거죠.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한자를 어떻게 쪼개 보실 건가요? 어떻게 쪼갤까요? 각각 개인의 방법도 다 있을 거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잘라봤습니다. 먼저 이유 말하다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무라이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저는 가타카나의 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타카나 와에서 가지고 왔고 나머지 이 부분은 가타카나 루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라보는 게 있고요. 이렇게 잘라보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조합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예, 더해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세 개의 파트를 조합을 해서 어떤 한자가 이루어질까요? 제가 선물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서 예, 어떤 한자가 가능할까요? 어떤 한자 가능할까요? 이거 구찌, 이유, 생이라고 하니 세 파트 가지고 저희가 어떤 한자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네. 바로 이 한자입니다. 하나스. 하나스. 아깝네요. 알고 있었는데, 네. 하나스라고 하는 한자가 이제 가능하고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걸로는 어떤 한자가? 가타카나 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꾸로, 그다음에 가타카나 쿠 들어가 있고요. 어떤 한자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두뇌 회전에도 좋고요. 여러분들 심심할 때 게임으로도 좋습니다. 예. 상상력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어떤 한자가 될까요? 뭔가 들렸는데? 예, 맞아요. 급, 큐자라는 한자입니다. 네. 이 부분을 갖다가 가타카나 쿠에서 가지고 왔고요. 이 부분은 가타카나 요에서 가지고 왔고, 여기는 이제 마음, 심자, 고코로 이제 가서 큐라고 하는 급이라고 하는 한자가 이제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다, 좀 한자 보고 재미없는데 좀 게임이나 한번 해볼까라는 게임 감각으로 부셔도 보고, 뽀개도 보고, 더해도 보고 하면서 한자 학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비슷한 한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한자와 이 한자는 상당히 이제 비슷해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요. 특히나 초급 기초 한자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이 다른가요? 그렇죠. 이 밑에 부분이 다르죠. 밑에 부분이 다르죠. 이 글자는 상형 한자라고 그래서요. 물건을 보고 형태화시킨 한자를 이제 상형 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눈 목자에다가 이 부분은 사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본다라고 해서 학우님들이 공부하실 때도 요거는 사람의 다리 부분이다,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카이, 조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인데 여러분 조개는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 두 개로 확실하게 나눠져 있죠. 지금 이 부분에 하치라고 한 팔이라고 하는 이 한자 자체가 두 개로 나눈다, 칼로 두 개로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개 자체가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키즈기 깨닫고 느끼고 하시게 되면 다음엔 헷갈리지 않게 되겠죠. 자, 다음 한자입니다. 이 부분, 이 한자랑 이 한자는 뭐가 다른가요? 이 윗부분이 좀 다르죠. 윗부분이. 지금 이 한자는 여러분 우시, 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소의 얼굴을 갖다가 이 머리 부분을 형상화시킨 한자라고 합니다. 이 한자 같은 경우는요. 떡을 빻는 기계, 떡을 찢는 기계, 떡을 찢는 도구를 갖다가 글자화시킨 상형 한자입니다. 그래서 떡을 갖다가 찢고, 그다음 이쪽 사람이 또 찢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반복적인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게 시간 개념에서 쓰이게 되는데요. 우리 밤과 낮은 굉장히 12시간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규칙적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게 낮 12시를 뜻하는 그런 한자에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쇼고라고 해서 정오라고 하는 한자에도 쓰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그림까지 제가 가지고 왔는데 12시를 뜻하는 이 한자는요. 12간지라고 해서 이 12가지 종류의 동물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시간을 나타낼 때 이 동물을 가지고 이제 한자를 가지고 썼는데 이 한자는 어느 한자에 해당이 되냐면 말에 해당이 됩니다. 예, 말. 그래서 이 한자의 의미에는 낮 12시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좀 듣고 나서 이 한자를 다시 보게 되면
소는 뿔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거고 말을 뜻한 이 한자는 뿔이 있나요? 뿔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평평한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슭기 깨닫고 알아가면은 한자를 구별하기가 쉬워지겠죠. 자, 다음 한자입니다. 이 한자 두 개는 뭐 어디가 다른가요? 닮은 듯 안 닮은 듯 한데 어디가 다른가요? 그렇죠. 여기는 미기 쪽이고 여기는 후르이 쪽이 되는데요. 먼저 이 후르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설명하자면 풀이 오래되면 질겨져서 먹을 때 괴롭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을 때 괴롭다. 이거는 상형 한자가 아닙니다. 모양 괴롭다라고 하는 모양을 보고 만들어내는 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자 같은 경우는 젊다라고 하는 모양을 본뜬 거예요. 어떤 모양을 본떴을지 상상이 되나요? 이 한자? 자, 이 한자의 유래를 보도록. 우리 보통 한자를 조금 알는 사람들은 여기는 풀초자, 풀을 뜻하고 여기는 오른쪽을 뜻하니까 풀을 오른쪽에 들고 있으면 젊은 건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자체가 어떤 모양을 형상화시킨 건데 어떤 모양을 형상화시켰냐면 이 한자의 조상들입니다. 조상들인데 어떤 한자냐면 무녀가 두 가지 썰이 있어요. 첫 번째 썰은 무녀가 두 손을 들고 신탁을 받기 위해서 흔들고 있는 거라는 썰이 있고요. 그래서 옛날 무녀들은 젊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무녀의 모습을 형상화시켰다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젊은 여자가 풀어진 머리를 두 손으로 이렇게 묶는다라고 해서 두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묶고 있는 젊은 여자, 젊다라고 하는 한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한자는 젊다를 갖다가 그런 모습으로 형상화시킨 한자가 됩니다. 좀 유래를 듣고 나면 달리 보이지 않나요? 막 뭔가 저기가 막 머리를 막 묶고 있는 막 뭔가 같은 생각이 좀 들죠? 네. 자, 다음 다양한 읽는 법. 한자는 너무나 다양하게 읽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요. 징글징글하게 많은데요. 네. 생과사라고 한 한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죽음을 뜻하는 이 사라고 하는 자는 읽기는 시, 뜻 읽기도 시.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생을 뜻하는 이 생자, 삶을 뜻하는 이 생자는요. 읽는 방법이 47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자가 들어가는 읽는 방법이 47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머리가 아픈 일이기도 한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레벨 테스트를 만 뺄까요? 이거 읽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한자는 어떻게 읽을까요? 각세라고 읽겠죠. 그다음 이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쇼우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세 그다음에 쇼우가이, 생애라고 해서 쇼우가이가 되고요. 조금 레벨을 좀 높여 가겠습니다. 레벨 2. 자, 요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우마레루가 되겠죠. 우마레루. 그다음에 요건 어떻게 될까요? 생달걀을 갖다가 나마타마고라말 쓰죠. 나마를 갖다 나마비르는 여러분들 친숙한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라든가 나마라든가라는 식으로 읽을 수 있고요. 자, 여기부터 레벨 3입니다. 레벨 3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는 오이타치 성장 과정이라든가 그런 정도 되겠고, 그다음에 여러분 공교롭게도 아이니쿠 이런 말 쓰잖아요. 아이니쿠라는 한자를 갖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는 오라고도 읽히고 아이라고도 읽히고 하는 한자라는 거 알겠고요. 자, 가장 어렵다고 하는 레벨 4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읽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 되는데요. 레벨 4 같은 경우는 사람 이름하고 지명입니다. 이건 일본 사람들 읽기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요. 시오노 나나미 얘는 후사시라고 있습니다. 후사시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보고 그냥 외우세요. 이건 시오노 나나미 후사시라고 외우면 여러분들 이 교실 나가는 순간 까먹습니다. 저거 어떻게 읽었지라고. 근데 시오노 나나미는 여러분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을 쓴 소설가 이름이에요. 유명한 일본 여류 소설가 이름입니다. 굉장히 베스트셀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소설을 갖다가 이제 한번 본 사람이라든가 로마인 이야기라고 들어본 사람들은 시오노 나나미라고 외우는 게 어렵지가 않겠죠. 작가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기 주변의 정보와 자기 주변의 물건들과 결합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후사시 같은 경우도요. 지금 이 지도 잘 안 보이시겠죠? 이 지도는요. 도쿄
도입니다. 도쿄도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신주쿠쿠라든가 뭐 메구로, 뭐 세타가야 뭐 이런 구들은 이제 동쪽에 있고요. 서쪽으로 조금 후미진 곳에 후사시라고 있습니다. 후사시. 예, 이렇게 지도를 보기만 해도 아, 저게 도쿄도에 있는 시 이름 중에 하나야라고 예, 알고 있으면은 그나마 조금 기억력이 지속이 되겠죠. 이해하기도 쉽고.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어휘들을 설명한 건 뭐냐면요. 읽는 방법, 하나의 한자가 읽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이 이 한자를 보고 세이라고도 읽히고 쇼라고도 읽히고 오라고도 읽히고 뭐 아이니꾸라고도 읽히고 이렇게 모아서 외우면 절대로 안 외워진다는 거죠. 괴로운 거죠. 본인을 고문하는 일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하고 가까운 어휘들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각각의 다른 어휘를 이해하지 않고 하나의 한자가 왜 이렇게 많이 읽혀? 라고 하면 여러분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에요. 어차피 외우는 한자, 어차피 공부해야 될 한자, 즐겁게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단어 하나하나로 갖다가 여러분들 익혀가는 게 가장 좋고요. 더 좋은 방법은 그냥 단어가 아니라 나하고 관계가 있는 단어로 익혀가는 게 좋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오노 나나미 같은 경우는 제가 소설 너무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예, 본의 아니게 외워버렸어요. 그냥 예, 시오노 나나미라고 그냥 한자로 갖다가. 이 후사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못 읽었어요. 예, 요번에 발표 준비하다가 못 읽고서 후사시라고 있네라고 보고서는 다음에 도쿄에 가게 되면 찾아가 봐야겠다.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의 지명은 너무 어려워요. 일본의 사람 이름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자, 다음입니다. 많은 어휘. 이제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거리가 이제 너무나 많은 어휘 외워도 끊임없이 나오는 한자 어휘 어떻게 외워야 되지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어휘맵, 내 이야기를 장문으로 만들어봐라 라는 것 갖다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네, 타베모노라고 한 거에 대해서 뭐 코이, 우수이, 쇼쿠힌, 자이료, 뭐 쇼유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어휘가 있는데요. 이 어휘맵을 만들 때는 굳이 일본어로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어로 생각이 나는 거 적고 그걸 일본어로 번역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제가 한번 만들어보죠. 타베모노라는 말 딱 들으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케이키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어요. 저 케이키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케이키라는 말을 딱 떠올리는 순간 케이키 너무 맛있어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오이시가 떠올랐고요. 근데 오이시, 왜 이 세상에 맛있는 것들은 다 살이 찌는 것들일까요? 예. 그래서 오이시를 듣는 순간에 다이에토라는 말이 같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 다이에토라는 말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 난 게 운동이란 말이 따라왔고요. 운동이란 말을 생각을 하니까 켄코라는 말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 이렇게 단어들만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문장을. 뭐 타베모노, 케이키, 오이시, 다이에토, 운동, 켄코라고 해서 어려운 문장 만들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일기 쓰듯이 나의 이야기를 갖다 풀어내듯이 쓰시면 타베모노 나카데와 케이키가 있지만 오이시 데스 라고 쓰고 이마 다이에토 중なのでケーキを食べたら運動をします。運動はダイエットにも健康にもいいです。라고 만들 수가 있겠죠.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내 감정을 얘기하고 한자화 시키고 문장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근데 이런 작업들은요. 일본어가 어느 정도 되는 이제 중급, 상급 이상은 일본어로 떠올릴 수 있지만 만약에 난 일본어 잘 떠올려지지가 않아 라고 하는 분들은 한국어로 적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한국어로 적어서 그걸 또 일본 장문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알쓸신한 정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복잡한 한자, 획수가 많은 한자는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 복잡한 한자, 복잡한 선의 조합은 획순으로 익힌다. 그 획순으로만 익히는 게 아니라 조금은 내 손짓도 한번 들어가 보고 소리도 한번 들어가 보고 해서 여러분들이 효과음을 넣어준다. 복잡한 한자, 다양한 형태의 조합은 한자를 뽀개보거나 아니면 더해보거나 해서 게임화시킨다. 비슷한 한자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의미를 가지고 키즈기,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틀리네? 왜 틀리지? 라는 식으로 궁금증을 계속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고요. 다양한 읽는 방법은 왜 이렇게 읽는 게 많아? 무슨 47가지나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어휘를 인식을 하셔서 그때그때 단어를 그냥 외우시면,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가능하면 내 주변의 물건, 내 주변의 일들과 결부를 시켜서
그걸 경험해 보려고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아까 나마타마고라고 하는 거 생달걀을 여러분하고 별 친숙하지 않지만 나마비르라든가 생맥주라든가 남아호소, 생방송이라든가 이렇게 남아가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어휘, 많은 어휘 같은 경우는 내 이야기로 풀어낸다. 예, 어휘 맵을 만들어서 내 이야기로 작문을 한번 해본다. 라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한자 학습은요, 제 박사 논문의 테마이기도 했어요. 키즈기. 어떤 공부가 됐건 한자 공부가 됐건 일본어 발음 공부가 됐건 문학 공부가 됐건 내 안에서의 키즈기 깨달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별로 오래 가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내가 왜라고 이거는 왜라고 의문점을 가지고 한자 학습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자 학습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하는 거지? 라고 항상 의미 부여를 해가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한자는 일본의 문자임과 동시에 어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자와 어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한자 학습은요 무엇보다 내가 주체가 돼야 돼요. 예, 내 이야기가 아닌 건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예, 작은 이야기라도 작은 거라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주체가 돼서 예,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니까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니까가 아니라 일단은 나랑 관련이 있는 것부터 예, 외워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자 학습은 키즈기라는 말로 갖다가 예, 제가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연의 마지막은요.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었어요. 예, 지금 나태주 시인의 풀꽃 1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너를 빼고서 한자를 넣어서 넣게 되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한자도 그렇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한자 공부를 조급하게 생각하세요. 공부해야 될 양은 많고 시간은 없고 당장 시험은 보고 마음이 너무 조급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조급한 마음에 한자 공부를 하게 되면요. 오래 가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요. 한자 하나하나에다 조금 시간을 좀 넣어주세요. 걔 한자 하나 생명력이 지금 3,000년을 넘게 살아있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야 되나? 좀 사랑스럽게 오래 봐주시고 좀 시간 좀 들이시고 그렇게 좀 보듬어 준다는 느낌으로 한자 공부를 하시면 조금은 한자 공부가 좀 쉽고 재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잘했어요.